빅튜브입니다. 옛날에 생활과학대학 건물에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학생들이 제품 컨셉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컨셉이었는데 천만화소 카메라가 달려있고 출력 해상도는 640 곱하기 480 픽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 좀 아는 분들은 엥? 하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디자인 전공하던 학생들은 그럴 수 있죠. 당시에 천만화소는 DSLR 정도에만 도입되었던 최신 기술이었고 일반적인 화면 출력 사이즈는 30만 화소 웹캠 기준인 640 곱하기 480 픽셀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통 지금 와이드 모니터에 많이 쓰이는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는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자유롭게 컨셉 디자인을 하는 상황이니까 최신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과 출력 해상도를 접목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전동 킥보드에 페라리 스포츠카 엔진을 올리고 시속 10km 속도로 가는 느낌인 겁니다. 전동 킥보드에 페라리 스포츠카 엔진을 올리는 것이 신박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은 전동 킥보드나 엔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리고 쓸모없는 생각이죠. 공대생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자인하는 초보 학생의 컨셉 디자인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어쩌다 고전 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짤입니다.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충전한 다음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와이파이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와이파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의적이기는 한데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것은 어린이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유행을 하면서 창의력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 교육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창의력은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배경 지식 없이는 창의력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하려면 창의력과 지식 모두가 필요한 것이지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팩트와 논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팩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가 없으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일 뿐이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논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틀린 사실을 전제로 논리 전개를 하면 틀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거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 중에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소홀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비슷한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진 분들이 그런 주장을 추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평한 지구 이론 같은 것이 그렇죠.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주장에 전혀 동조를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만 이 주장에 동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학 공부를 안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창의력인 겁니다. 그리고 틀렸죠. 쓸모도 없고 이런 짤도 봤는데 웃기죠. 코로나 백신의 원료로 사용되는 RNA 핵산과 뉴클레오타이드를 더하여 맛과 건강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RNA가 들어있는데 그건 괜찮은 겁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걸 붙여놓은 사람도 저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붙여놓았을 겁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라면 끓이는 방법은 어떤 라면 회사든 이미 한 번 이상 테스트해본 방법입니다. 거기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보관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소수의 입맛에만 맞다든지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더 잘 아는 사람이 안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러면 와 나는 천재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대로 하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을 가지고 특허청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수십 명은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예전에 다 했던 생각인 거죠. 수십 년의 공부가 필요해서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건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니까 용감하게 덤비는 거지 알면 안 덤볐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면서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 분야의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서 정확한 이론이 정립돼 있고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발상의 전환만 했을 때는 거의 항상 좋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제가 의문이 생길 때 그런 분들께 물어본 후 제 생각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행동을 하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자인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든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배경 지식 없이 무작정 창의력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 큰 내상과 외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본 없는 창의력은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